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축적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닌 더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인생 꿀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간직해 온 물건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일본의 한 노년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적은 집에 사는 노인들이 더 활동적이고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3개월 박스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박스에 넣어두고 날짜를 적어둡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박스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집안의 구역을 요일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같은 용도의 물건들을 용도별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정리입니다. 이건 추억이 있어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으로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유물을 줄이자고 결정한 순간부터 새로 들이는 물건은 하나 들이면 하나를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다시 물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지속성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는 디지털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현대인의 삶에서 이런 기기들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실제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신체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하루에 적어도 4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의존도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디지털 프리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디지털 기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정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 전 휴대폰이나 TV를 보는 것은 눈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침실은 꼭 디지털 프리존으로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만히 집에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까운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바둑이나 장기를 하고 대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같이 낚시도 가고 밥도 같이 먹어야 외롭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물론 디지털 기기와 매우 멀리하면 건강에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 몇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거나 꾸준히 보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우리는 늘 시계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시계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해. 점심은 꼭 12시에 먹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세요. 물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융통성 있게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늦잠을 자도 괜찮고, 배고플 때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보세요. 시간 압박감을 줄이는 방법은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사회가 정한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나 자신의 컨디션과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에 운동을 하고, 배가 고플 때에, 식사를 하며 졸릴 때는 낮잠을 자는 시간도 만들고, 에너지가 넘칠 때 집안일을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 빠르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때의 시간표는 무리하게 계획하지 말고 여유 시간을 정해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시기니까 여유롭게 일정을 짜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자주 봐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머리를 자주 비우고 생각을 자주 하는 느린 생활의 미학을 배워보세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일에서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집안 청소부터 업무까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느라 허리를 다치는 것보다 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완벽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8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청소도 꼼꼼하게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눈에 띄는 곳을 위주로 하고, 식사 준비도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기보다는 간단하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먹는 것이 힘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진 만큼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가 다치면 치명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한 게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몸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다니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줄여야 할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하고, 하지만 그들이 말로 알려주는 그들의 모습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정원에 핀 꽃 한 송이, 창가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 줄이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일단 남들이 자랑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꼭 어디 가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분명 집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한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티내기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설날에 분명 친척들이 하는 자랑을 들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면 나만 힘들 것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을 통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의 김영자 가명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7세인 김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가득 채운 집, 하루 종일 틀어놓는 TV, 완벽한 청소와 요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늘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해했죠. 퇴직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정작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TV 소리를 듣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옆집 할머니는 손주도 보러 가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저는 왜 이러나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했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20년 된 옷장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웠지만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되더라고요. 30년 묵은 편지들, 아이들 유치원 때 그림, 사진 찍어두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더니 집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드라마를 보고 또 그 다음 드라마를 보던 습관을 바꿔서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죠.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안 보니까 심심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말동무가 생기니까 TV 틀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졌어요. 김 할머니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아침으로 미뤄도 바닥 청소를 이틀에 한 번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7시에 청소, 10시에 빨래, 12시 정각에 점심.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딱딱 정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면서 조급해했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시간 압박에서 벗어나자 김 할머니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기 시작했고, 직접 기른 상추로 점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했죠. 화초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것에는 그만의 시간이 있다는 걸요.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다른 집 이야기를 물어보고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왔는지 신경 쓰며 지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남의 삶이라는 걸요. 저는 저대로 행복하면 되는 거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에 나가요. 작은 화분들에게 잘 잤니? 하고 인사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김 할머니의 하루는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물건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짐도 덜어냈고 TV 시청이 줄어든 만큼 이웃과의 대화는 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김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 할머니는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에 지속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몇 가지 물건을 버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를 버리고 나니 두 개째는 조금 더 쉬워졌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둘째, 줄이는 만큼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자 이웃과의 대화가 늘었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건이 줄어든 자리에는 평화로움이 찾아왔죠. 텅 빈 공간이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어느새 그 공간이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비워진 공간에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셋째, 나이 들어서의 변화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7세에 시작한 김 할머니의 변화는 오히려 더 의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변화 후의 기쁨도 컸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에 뭐가 바뀌겠나 싶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변화하기에 좋은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먹기 나름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였어요. 물건도, 걱정도, 비교도 덜어내니 진짜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분명 값진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후 김 할머니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집안일만 하다가 또 졸리면 자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고 내가 먹는 약의 종류가 줄어들고 TV 앞에서 구부정하게만 있다가 산책을 시작하니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또한 뭔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했던 김 할머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화초를 가꾸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고 계십니다. 또한 물건을 비우고 나니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누가 집에 들어와도 부끄럽지 않고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린 만큼 집이 넓어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청소만 하던 옛날과 달리 생활에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물건도, 텔레비전도, 남의 눈치도, 그런 것들 다 비우고 나니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비우면 비울수록 더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김영자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줄이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 불필요한 소유물을 줄이니 마음의 여유가 채워졌고, TV 시청 시간을 줄이니 이웃과의 대화가 채워졌으며, 시간에 대한 강박을 줄이니 진정한 자유가 채워졌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니 편안함이 채워졌으며, 남과의 비교를 줄이니 자신만의 행복이 채워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비우고 텔레비전을 끄고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지 지켜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나의 물건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TV를 보는 대신 10분 산책을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계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노후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